안녕하세요.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홍기빈입니다. 오늘도 또 같이 그 외신을 읽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같이 읽어볼 기사는요, 가디언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제목은 Bank of England boss says global finance is funding 4C temperature rise.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해석을 하자면은 영란은행 있죠. 영국의 그 중앙은행, Bank of England. 보통 영란은행이라고는 그 말을 하는데, 영란은행 총재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지구적 금융,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4도 올리는 거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름이 오싹 끼치시죠?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이해가 갈 듯 말 듯 하실 텐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자세한 일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 이름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 기사를 직접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얼마 전에 영국 하원에 그 재무위원회가 있죠. 그러니까 그 트레저리 커미티. 거기에 이제 영란은행 총재 이름이 마크 칸이라고 합니다.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지구 세계의 그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자본시장하고 지구의 온도 상승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지금 있는 그 세계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그대로 맡겨놓으면은 지구의 온도가 한 5도 가까이 뛸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어떤 얘기인지 좀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체결이 된 파리 협정에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주요한 정부와 사람들이 중지를 모은 그 온도 상승의 한계는 1.5도씨입니다. 그전에는 2도씨로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2도씨 가까이 되면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은 1.5도씨 안으로 잡아야 되고, 온도 상승을. 그러려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굉장히 어떤 드라스틱한,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엄혹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5도씨 안에서 우리가 막지 않으면 지금 지구가 다 날아가게 생겼다. 뭐 이런 말씀, 지구 위에 생명체들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금융기관이나 어떤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산에 보면은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은 친환경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탄소를 발생시키는 기업이나 제조업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은행이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어떤 기업은 친환경 산업 같은 데는 전혀 투자를 안 하고 몽땅 모든 돈을 갖다가 석유 산업이나 석탄 채굴 산업이나 이런 데만 투자한 기업이 있겠죠. 그러면은, 은행이 있겠죠. 그럼 이 두 은행의 자산 구조를 보면은 첫 번째 은행이 지향하고 있는 이내 자산 구조와 조응하는 온도 상승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낮겠죠, 그건 상대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구조와 상응하는 온도 상승의 숫자라고 하는 건 훨씬 높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 구조를 분석을 해서 그 금융기관이 어느 만큼이나 생태 친화적이냐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를테면은 일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연기금이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연기금인데,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크죠. 1조 6천억 달러. 원이 아닙니다. 원은 1조 6천억 원은, 거짓말 좀 보태면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달러인데, 이 일본의 이 정부 연기금에서 스스로 분석을 해본 결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포트폴리오와 이 자산 구조 상태가 와 조응하는 온도 상승은 한 3.7도씨 정도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연기금은 스스로 지금 자기들도 아주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자산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냈죠. 그다음에 AXA라고 보통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악사 이렇게 그냥 하죠. 프랑스에 있는 보험회사인데요. 이 악사에서도 마찬가지 평가를 해봤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의 자산 구조를 평가한 게 아니라
좀 더 중요할 수 있죠. 미국의 국채라고 하는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이게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몇 도씨 상승의 시나리오와 조응하는 것인가를 찾아봤더니 암울합니다. 한 5.4도씨를 지향하고 있다네요. 5.4도씨 상승을요. 따라서 미국도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재정 구조도 마찬가지고 빨리 이거를 갖다 친환경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기법과 분석 방법을 갖다가 전 세계 자본시장, 금융시장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영란은행 총재인 그 마크 카니가 대답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하원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전 지구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분석해 보면 몇 도씨 온도 상승하고 조응하느냐,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3.75도씨는 넘을 것이고 4도씨에서 5도씨 사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전 세계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구조를 봤을 적에 85조 달러의 주식하고 100조 달러 정도의 원 아닙니다. 원은 저희 집 재산이고요. 채권이 말하자면 지금 투입되어 있는 현재 지구의 산업구조와 산업구조의 재편 계획, 향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이대로 가게 되면 현재 투자된 상태대로 맡겨두게 되면은 지구의 온도가 5도 정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암울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영란은행 총재가 권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은행들에게 2년의 시간을 주고서 그 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구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분석을 해갖고 자기들이 몇 점짜리인가, 생태 위기의 관점에서, 즉 어느 만큼 친환경적인 자산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다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갖다가 하고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갖다가 모든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를 해서 투자자들이 이 괘씸하게 행동하는 은행들 있죠. 가령 그냥 환경이 나쁜 산업에만 투자해서 떼돈 벌고 있는 은행이 있다 그러면은 돈을 다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자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권고입니다. 동시에 친환경적인 기업 쪽으로 투자자들이 돈을 몰아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방법도 같이 얘기하지만은 우선은 급한 게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서 제가 더 덧붙일 말도 없고 워낙 시급한 문제니까.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또 대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본주의 경제와 공산주의 경제는 다르다. 그래서 공산주의 경제는 중앙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중앙계획 당국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온 나라의 경제적,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과 사용과 용처 또 분배까지 다 결정이 된다. 반면 시장경제라고 하는 거는 중앙계획이 존재하지 않고 영어로 impersonal하다고 그러죠. 비인격적인 혹은 몰인격적인 시장의 힘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내맡겨져 있다. 그래서 자원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사용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 하는 거는 순전히 가격 신호라고 하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가격 신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갖다가 오케스트레이트, 그러니까는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법은 없다. 있다고 한다면 오로지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일 뿐이다. 이것이 공산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적인 차이다.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이게 단순하고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도 옛날 공산주의의 중앙계획 경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소련에는 고스플란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공장과 상점에서 올해 생산하고 싶은 양, 그리고 올해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을 다 써서 올리면은
이 고스플란이라는 기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슈퍼컴퓨터가 돌아가서 이걸 이 수식을 풀어가지고서 일률적으로 중앙교획을 하는 식이었는데요. 자본주의는 이게 없다라고 보통 가르치잖아요.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본시장, 금융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보이지 않는 손이냐,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무슨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장인 것 같죠. 이거는 시장 경제라는 개념을 쓰면 그런데 자본주의라고 말을 바꿔서 한번 바라보세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모든 자원의 사용과 배분과 방법은 투자자들이 결정합니다. 물론 그 투자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오로지 이윤이기 때문에 이윤을 쫓긴 합니다만은 그 이윤을 쫓는다라고 하는 한 가지 논리로 봤을 적에 어떻게 자원이 배분되어야 되는지는 사실 소련의 고스플란에 해당하는 위치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려있는 이 기온 상승, 온도 상승이라든가 이 탈탄소와 같은 문제들이 아무리 시민운동을 하고 아무리 정부에서 법을 바꾸고 아무리 이 툰베리 같은 분들이 나와서 크게 목소리를 외치고 교황폐하께서 성하께서 목소리를 내시고 한다 한들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땡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기사의 내용은 이 점을 가만히 음미해 보시면 굉장히 소름 끼치고 섬뜩한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자본시장, 전 지구의 자본시장이 결정한 바의 온도 상승은 5도입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소련에서는 고스플란과 공산당 당국이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자본주의, 세계 자본주의의 공산당과 중앙정부 당국에 해당하는 자본시장, 금융시장은 지금 4도에서 5도로 결정해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자들에게 명령해야죠. 정신 차리라고. 왜냐하면 4도, 5도가 오르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제 아무리 뛰어난 투자회사도, 투자은행도, 보험에서도 그 리스크는 아무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이고 자본시장이고 근간부터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 이 마크 칸이라고 하는 이 은행 총재 이분이 말한 대로 빨리 스트레스 테스트 받으시고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예, 이것으로 오늘 기사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